내 이름은 김지은이야.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42살 여자. 남편과는 10년 전에 이혼했어. 이유. 간단해. 그는 바람 피우고 나를 때렸어.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내 가족의 반응이었지. 부모님은 너가 참지 못해서 그래?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지라고 했고, 오빠는 기혼녀가 돼서 집안 망신이야 라고 비웃었어. 동생은 그냥 피했지. 그때부터 나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애들은 내 전부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원비 벌었어. 그런데 명절이 되면 그 지옥이 시작됐지? 첫 번째 추석, 이혼 후 처음이었어. 부모님 집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집이 좁아. 너 혼자 와 라고 하셨어. 나는 이해하려 애썼어. 정말 집이 좁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혼자 갔어. 하지만 도착해보니 오빠 가족은 다 와 있었어. 조카들까지. 테이블은 꽉 차 있었고 나는 구석에 앉아 음식만 나르고 치웠어. 지은아, 너는 애들 없이 편하겠다 라는 오빠의 말에 나는 웃었어.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그 다음 설날도 마찬가지였어. 아이들 데리고 오면 불편해. 친척들 눈치 보이잖아 아버지의 말, 나는 또 참았어. 아이들에게 엄마 혼자 할아버지 뵈러 갈게 라고 거짓말했어. 집에 가보니 동생의 새 여자친구까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 나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냥 하인처럼 일했어. 밤에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안아주며 울었어. 왜 내 아이들은 가족의 일부가 아닌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패턴이 됐어. 매 명절마다 같은 핑계. 집 좁아, 아이들 시끄러워, 너 혼자 와서 도와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참았어. 오빠는 성공한 사업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어. 동생은 아직 학생처럼 굴며 부모님 돈으로 살았지? 나는 그냥 지혼녀로 낙인 찍힌 채 도와주는 역할만 했어.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물었어. 엄마, 왜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 안 가? 나는 바빠서 그래 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미안함으로 죽을 것 같았어.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서운함이었어. 그런데 반복될수록 그게 증오로 변했지. 왜 나만 이렇게? 왜 내 아이들은 배제되는 거지? 나는 부모님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공부 포기하고 일했어. 오빠 대학 보내기 위해 내 학비를 포기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 가족은 인정 안 해. 그 생각이 날 밤마다 괴롭혔어. 수면제 없인 잠 못 잤어. 회사에서 실수도 잦아졌지. 친구들은 그만 끊어라 라고 했지만 나는 가족인데 어떻게 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어. 세 번째 추석. 이번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작정이었어. 엄마, 이번엔 같이 가자라고 아이들이 조르니 용기 내서 전화했어.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의 대답. 안 돼, 오빠 가족이 와서 자리 없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어. 하지만 또 참았어. 혼자 가서 평소처럼 일했어. 그런데 그날 저녁 오빠가 술 취해서 말했어. 너처럼 이혼한 년이 애들 데리고 오면 집안 분위기 망쳐.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반박했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부모님은 오빠 편을 들었어.
지은아, 내가 참아. 가족이잖아.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보며 울었어. 내 얼굴은 피곤하고 늙어 보였어.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나는 생각했어. 이게 정말 가족인가? 이 고통을 왜 나만 감내해야 해?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 복수의 씨앗이 싹 텄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더 참아보자. 어쩌면 바뀔지도 몰라. 네 번째 설, 이번엔 미리 준비했어. 작은 선물 사서 갔지? 그런데 도착해보니 동생의 결혼식이 논의되고 있었어. 지은아, 너 돈 좀 보태라. 동생 결혼이잖아. 아버지의 말. 나는 이미 생활비 빠듯한데 500만 원을 요구했어. 거절할 수 없었어. 빌려줬지. 하지만 아이들 얘기는 또 꺼내지도 못했어.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며 안았어. 엄마가 미안해, 아이들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 눈빛이 아팠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내 정신은 점점 무너졌어. 우울증이 왔지? 의사는 가족과 대화하세요 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들은 듣지 않아. 오히려 나를 탓해. 너가 강해져야지. 오빠의 말, 나는 강해? 이미 너무 강해서 부서질 지경인데. 밤마다 복수에 대한 상상을 했어. 명절에 안 가면? 돈 안 주면? 하지만 가족이니까 포기 못했어. 다섯 번째 추석. 이번엔 결정했어. 아이들 데리고 갈 거야? 전화로 데리고 갈게요 라고 했더니 안 돼 라는 대답. 이유. 조카들이 많아서. 나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 왜 내 애들은 안 돼요? 어머니는 너가 이혼해서 그래? 애들 아버지 없잖아.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 이혼은 내 탓이 아니야. 그런데 왜 아이들이 벌 받는 거지? 그날 나는 처음으로 명절에 안 갔어. 집에서 아이들과 보냈지? 부모님 전화 왔어. 왜 안 와? 나는 집 좁으시다면서요 라고 대답했어. 그들은 화냈지만 나는 끊었어. 그 후 가족의 반응이 시작됐어. 오빠가 메시지 보냈어. 너 미쳤어. 부모님 속상해. 동생은 넌니 돈 보내라. 결혼 준비 중이야. 나는 무시했어.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 하지만 죄책감도 들었지? 정말 괜찮을까? 아이들은 기뻐했어. 엄마, 우리만의 명절 좋아. 그 말이 위로됐어. 여섯 번째 설로 가족은 여전히 나를 부르지 않았어. 오히려 너 때문에 가족 분열됐어 라고 탓했지.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아. 그냥 이용할 도구로. 그 깨달음이 아팠지만 해방감도 줬어. 나는 아이들과 여행 갔어. 제주도로. 그곳에서 웃고 즐겼어. 돌아와 보니 부모님 집에 문제가 생겼어. 아버지 건강이 나빠졌대. 오빠가 돈 보내라고 했어? 나는 미안하지만 못해라고 답했어. 왜? 내 아이들 교육비가 우선이니까? 그 결정 후 내 마음은 복잡했어. 복수인가? 아니, 자존심 지키기야. 하지만 가족의 고통을 알면서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점점 내 삶이 안정됐어. 회사에서 승진했지? 아이들은 잘 자랐어. 하지만 명절이 될 때마다 옛 상처가 돋았어. 일곱 번째 추석. 이번엔 부모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지은아, 와라. 아이들 데리고. 나는 놀랐어. 정말.
하지만 의심됐어. 가보니 이유가 있었어. 오빠 사업이 망해서 돈이 필요했대. 너가 도와줘 그 말에 나는 웃었어. 왜요? 제 아이들 자리는 있었나요? 그들은 당황했어. 어머니가 울며 미안해 라고 했지만 늦었어. 나는 이제 제 가족은 아이들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나왔어.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아이들은 안아주며 엄마 강해라고 했어. 그 순간 내 복수는 완성됐어. 아니, 복수가 아니라 자유야. 가족은 후회할 거야. 오빠는 빚에 쫓기고 동생 결혼은 미뤄졌대. 부모님은 외로워하신대. 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의 결과야. 8번째 설 나는 해외로 떠났어. 아이들과 유럽 여행. 그곳에서 진짜 행복을 느꼈어. 가족의 메시지는 무시했지? 이제 그들은 나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해. 9번째 추석. 소문이 들려왔어. 부모님 집이 팔릴 뻔했대. 오빠가 도망쳤대. 나는 도와줄까 고민했지만 안 했어. 왜? 그들이 내 고통을 무시했듯이. 마지막 10번째 명절. 나는 새 삶을 시작했어. 재혼했지.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들은 새 아버지를 좋아해. 가족. 그들은 이제 후회만 남았어.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 지은아, 용서해, 나는 이미 늦었어요 라고 답했어. 가족이란 게 정말 혈육만으로 되는 걸까? 아니, 존중과 사랑이 없으면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이야.